어제 미국 증시 보셨어요? 네. 저는 어떠셨어요? 플러스일 때 봤어요. 아, 좀 늦게 잠시였는데도 정말 네. 플러스구나 마음 편하게 오늘은 하겠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잤는데 네. 근데 뭐 별거 아닌 걸로 빠졌죠 사실은. 어떤 걸로요? CPI 그 보고서가 유출됐다고. 찌라시죠? 네, 찌라시죠 결국에는. 네. 뭐 예. 막판에 조금 많이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9.2%, 10.2%? 10점입니다. 10.2%에 대한 예. 예. 그것 때문에 빠지는 증시도 음. 참 미국 증시도 참 음.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한 예,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팩트가 아니고요. 그죠.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미 장 중에 가짜 6월 CPI 보고서가 SNS를 통해서 확산이 음, 됐습니다. 네. 10.2%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이제 시장이 약간 혼란을 줬지만 미국 노동국이 직접적으로 장 마감 이후에 공식적으로 페이크다 페이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인을 한 상황이었지만 어제 시장이 약간 뒷심이 약했어요. 많이 네, 약했어요. 뭐 맞아요. 관망세가 좀 짙었지 않습니까? 워낙 오늘 또 이벤트가 좀 많은 날이다 보니까 어느 네. 정도 불확실성이 좀 더 경계감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고 음. 아까 가짜 이제 보고서가 나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은행 IB 은행들의 이제 전망치는 그나마 제일 높은 게 UBS 음. 9%가 컨센이 제일 높은 맞아요. 거고 네. 대부분 8.8% 어느 정도 컨센 보합을 할 것으로 일단 전망치가 음. 대부분 내놨죠. JP 모건은 그래도 음. 좀 낮더라고요. 8.7%? 제일 낮은 것 같아요, IB 중에. 그나마 JP 모건 자체도 시장 친화적입니까? 근데 걔네들은 저번에 유가도 세게 3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JP 모건 쪽에서 나왔는데 참 아, 아이러니한. 뭐 물가 쪽이랑 또 유가를 예, 다루는 분이랑 다를 수도 예,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음, 시장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어제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2, 3%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이유가 네. 히로시마 음, 정전 사태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로 네. 인해서 사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우려했던 게 하반기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전망이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물론 경기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디램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수요 공급 상태로 인해서 가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불난거나 뭐 정전이나 그냥 이런 정전. 이슈로 가는 예, 거는 예,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죠. 좋은 거는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 좋은데 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또 그래도 지금 맵이 나와 있는 김에 맵부터 한번 보면 유가가 맞습니다. 어제 한 8% 정도 와, 95달러. 빠졌는데 그거 반해서 에너지주들 뭐 그렇게 크게 나폭이 깊지 않았어요. 1%대? 일단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날라갔죠. 이제 이스라엘. 보통 날라갔다는 표현은요. 목이 날라갔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이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네. 나오네요. 일단 네. 이스라엘 갔고, 네 이제 팔레스타인 들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음, 이제 드디어 사우디로 갑니다. 네. 이제 사우디로 가기 때문에 뭐 유가 증산행 여부가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유가가 물론 그동안 유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비가 안 좋아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유가 증산 여부에 대한 얘기가 좀 모든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산은 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는 적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음, 거기에 대한 재고, 우려 뭐 이런 것들로 악재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이슈가 있죠, 사실. 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어제 시장을 끌어내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네, 낙폭이 4% 근데 개별 음. 이슈 악재 아닙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조정? 빅테크 네, 구조조정에 구조조정. 대한 뭐 네. 전체 인력의 1% 정도인데 7월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음.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동안 빅테크의 흐름이 약간 시장이 좋지는 않나 보구나는 흐름이 조금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건 5월 달부터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했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사선 하나만으로도 예민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구조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음, 걸로 아는데 유독 많이 구조. 빠진 보통 이런 거는 실적 발표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음, 보통 보니까 지금 7월 20일부터 다음 주겠죠. 7월 네. 20일부터 7월 말까지가 대부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미리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사실 지금 미국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마존과 같이 이게 그동안 이제 서버용 쪽에 있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네. 이런 흐름 쪽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물론 내일 TSMC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결국 그런 어드컷에 대한 흐름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덩달아 구조조정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더컷 이슈가 시장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이게 자꾸만 재점화되는 게 예. 시장 자체가 정말 체력이 약해졌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은 드는 처음에는 부분이에요. PC가 나왔고 모바일이 나왔고 서버가 나왔고 이제는 또 차량용까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서버 수요 같은 경우는 이미 예측이 된 부분이 서서히 나왔는데 아니었습니까? 이 숫자로 PC라든지. 서서히 보이려는 게 이제 2분기 네, 실적부터니까. 네네. 그리고 근데 그에 반해서 펩시코는 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또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역시나 소비재가 그렇죠. 가격 전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구나. 라는 저도 생각이 코카콜라를 들었는데. 코카콜라 네? 콜라를 펩시콜라든 일주일에 하나씩 꼭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주주세요 혹시? 주주는 아닌데 치킨은 워낙 자주 시켜먹어서 저는 코카콜라 주주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도대체 자산이 어떻게 되길래 뭐 코인도 있고 무슨 부동산도 있고 없는 게 부동산은 언제 있죠? 이런 루머를 퍼뜨리지 마세요. 뭐 리츠 펀드 들어가도 펀드 그 아닙니까? 리츠를 제가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뭐 예금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힘드신 거 알겠는데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미장에서 체크할 부분. 그리고 환율 얘기는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어제 또 많이 올랐잖아요. 유로 페리티. 네. 1달러, 1유로. 와, 이게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사실 뭐 최근에 달러 가격이 워낙 계속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 독일에서 최근 천연가스 네. 중단 이슈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유로화가 약세 현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뭐 한유도 그렇고 엔저도 그렇고 사실 어제 옐런 재무장관도 지금 일본에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통화에 대해서 개입을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그러게요.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방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통화 사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란 게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같은 외환 시장 흐름을 보면은 강달러는 약간 절대적이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또 강달러, 이 달러 강세를 또 줄기차게 주장하시던 분께서 오늘 또 귀한 분께서 오셨거든요. 네. 뭐 환율이라든지 달러의 얘기는 조금 네. 뒤에 더 자세하게 깊게,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네.